사실 각종 방지책이 투입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에 독을 넣는 시독. 그러나 독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모두 날아가 버려 실제로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짜 무덤을 만드는 허묘. 앞서 도굴팀까지 만든 조조는 오히려 자기의 묘가 도굴당하는 것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의 허묘는 72개나 만들어 자신의 진짜 무덤은 파내지 못하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시대와 문화를 알아보는 조쓸신잡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혹시 최근 경주에서 역사서를 새로 써야 할 만한 왕릉이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신라 법흥항의 왕릉으로 보이는 서학동 고분군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2년 전 태풍 흰남노로 무너진 곳을 복구하다 발견한 유적지인데요. 학술 발굴이 이어질수록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추측했던 신라의 왕릉 제작 방식과는 다른 내용들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도굴 유무인데요. 사실 발굴된 많은 왕릉들이 이미 도굴로 훼손되어 그 안에 유물이나 기술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왕릉에는 아직까지 도굴 흔적이 보이지 않아 혹시 엄청난 유물이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사학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여러분들은 조선의 왕릉이 도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도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굴은 유적을 몰래 발굴해 그 안의 유물들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왕릉처럼 부장품이 많은 묘는 도굴꾼들의 타겟이 되곤 하는데요. 세계 어디든 이 도굴꾼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굴꾼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해외의 대표적 도굴 사례인 피라미드의 경우는 사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가 미스터리한 만큼 수백에서 수천 년 동안 도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값어치가 높은 이집트 문화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덕분에 현대인이 발견한 피라미드는 푸스네세스 1세의 무덤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도굴을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투탕카멘의 무덤도 사실 처음에는 이름이 없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득이 되어 도굴꾼의 관심조차 받지 않게 된 것이죠. 덕분에 그의 무덤은 비교적 온전한 채로 발견될 수 있었고 이집트 문화와 투탕카멘의 삶을 엿보게 되어 지금의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신기하게 당당하게 도굴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는데요. 중국은 역사상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삼국지로 유명한 조조는 한나라를 지킬 군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중국 왕조의 무덤을 전문적으로 도굴하는 팀까지 만들어 상당한 왕릉을 도굴했습니다. 또 명나라는 과거 금나라의 기운을 끊겠다며 모든 왕릉을 도굴해버리기도 했고요. 당나라 역시 멸국 후 5대 10국 시대가 열리자 찾아내지 못한 하나의 왕릉을 제외하곤 모조리 도굴당해 그 유물들이 후대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왕릉을 만드는 사람은 도굴을 알고도 못 막은 걸까요? 사실 각종 방지책이 투입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에 독을 넣는 시독. 그러나 독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모두 날아가 버려 실제로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짜 무덤을 만드는 허묘. 앞서 도굴팀까지 만든 조조는 오히려 자기의 묘가 도굴당하는 것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의 허묘는 72개나 만들어 자신의 진짜 무덤은 파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 밖에도 쇳물로 입구를 막는 철수복릉은 인간의 오줌으로 부식시키는 방식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게 중요한가요? 도굴이 중요하지. 거기다 도굴 시 내려오는 문인 자래석은 폭약 기술이 발달하자 뚫려버렸고 영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함정, 발판을 밟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화살이 날아오는 식의 계책은 앞서 죽은 도굴꾼의 흔적을 보며 해결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의 욕심과 호기심이 공포를 이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발굴되지 않은 왕릉은 무덤을 만든 장인을 모두 죽이는 살인멸구처럼 그 위치를 몰라 도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선의 왕릉은 그 위치나 형태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거의 도굴 사례가 없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는 도굴을 막아낸 조선 왕실의 위대한 왕릉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선 왕릉은 거대한 석실을 깎아 만들어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돌벽 때문에 도굴꾼들은 입구를 뚫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점은 있었으니 통짜 돌을 잘라 만드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노고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백성들이 덜 힘들도록 회광묘 방식으로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 회광묘는 앞선 석실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기술이었습니다. 회광묘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닥에 숯과 나무틀을 깔고 숯이 굳으면 나무틀을 빼었다가 다시 숯을 쌓는 방식으로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석회와 황토를 골고루 섞어 만든 것을 외벽에 발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는 주위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굳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열을 방출합니다. 마치 현대의 고온 멸균 처리처럼 말이죠. 실제 실험 결과 회광묘 안은 최대 2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광묘 내부의 미생물은 모두 죽게 되고 시신은 자연스럽게 미라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를 둘러싼 벽의 강도는 콘크리트를 뛰어넘게 되죠. 흥선대원군의 묘를 도굴하려 시도했던 오페르트는 실패 후 조국으로 돌아가 묘가 강철로 덮여있는 듯 했다라고 놀랐던 기억을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단적인 예일까요? 2006년에는 전문 장비를 들고 왕릉을 도굴하려 했던 간 큰 도굴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밤낮을 작업해도 벽을 뚫지 못해 결국 미수로 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조선 왕릉이 도굴된 유일한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선정릉을 도굴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엄청난 고생을 했는지 전 국토를 유린하는 와중에도 다른 왕릉은 도굴을 시도한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의 왕릉은 도굴이 불가능한 현대의 중장비가 투입되어야 겨우 안을 훔쳐볼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죠. 확실히 조선의 위대한 업적들을 쌓아 올리고 잠드신 조선 왕들의 무덤. 현대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기술에 대해선 찬사와 감탄을 보이되 죽음 뒤 사생활은 지켜 편안한 밤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저는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